그 책의 우주 파트 시작이 20쪽부터 시작이긴 한데 흐름상 20쪽 먼저 하는 것보다는 뒤에 22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2쪽부터 할게요. 22쪽에 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어서 중3 2학기 가장 마지막 단원 우주 파트에서 빅뱅 우주론이 언급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빅뱅 우주론. 일단 빅뱅 우주론은 이름에서 봤듯이도 큰 뱅, 폭발이어서 큰 폭발 우주론이다, 대폭발 우주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의 정의가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현재까지도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이것이 빅뱅 우주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뱅하고 폭발이 일어나. 뱅하고 폭발이 일어나서 얘가 쭉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빅뱅 우주론의 특징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도 기억이 날 텐데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팽창을 하고 있어. 현재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함에 따라서 질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밀도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Hello? 책 가져왔어? 자, 일단 옛날에 아니고 중3이니까 너네들이 많이 봤던 그림은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팽창해가지고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런 그림을 봤을 거야. 그치? 문제 풀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점은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에서 시작이 돼.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팽창해도 우주 공간 안에 분포하는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조건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겨 있었어. 생겨 있었으면은 얘가 아무리 팽창해도 이 질량 3개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면은 이 밀도라는 거를 정의를 다시 쓰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팽창을 한다. 그 말은 부피는 커진다. 부피는 커진다. 부피는 커지는데 위에 있는 분자인 질량은 일정하니까 전체적인 분수값은, 즉 밀도값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는 감소한다. 밀도는 감소한다. 22쪽이에요. 22쪽.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됐고 이제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데 이 온도 당연히 부두가 팽창함에 따라서 질량은 일정하니까 우리 옛날에 뭐 기체 분자 입자 운동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는 동일한데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 공간의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배웠잖아요. 옛날에 화학일 때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우주 공간 자체는 넓어지고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봤어. 이런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야. 근데 이제 너네들이 학교에서 시험에 냈을지는 안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이 빅뱅 우주론이랑 같이 언급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정상 우주론. 그래서 거기도 봐보면 책에 봐보면 22쪽에 뭐 빅뱅 우주론 정의 적혀 있고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해가지고 3개 표 보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네모 박스 안에는 화불의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거 우리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걔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봐보면은 뭐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누구냐 호일 씨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어. 똑같이 얘네 둘 다 이 이론 똑같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해서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이 이론은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팽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지만
아까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팽창함에 따라서 질량, 밀도, 그리고 온도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얘는 여기가 뭐 3개였어. 3개였으면 똑같이 팽창을 했을 때 얘는 3개에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무작위로 늘어난 게 아니라 팽창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일정하게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질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우주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호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질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팽창함에 따라서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질량도 이번에는 커지니까 분모 분자 똑같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밀도 일정해. 그럼 똑같이 뭐 기체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 공간에 딱 질량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온도도 일정하게 되겠죠. 온도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이론인데, 근데 여기 보면 온도가 얘는 일정하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시기 때랑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해서 현재까지 온도가 일정해버리면 너무 뜨거워. 우리 이때의 온도가 대충 뭐 1000조 켈빈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 1000조 켈빈. 엄청 큰 온도인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현재까지 일정하다. 그 말은 이 온도에서는 우주 비행사나 우주선이 날아갈 수 없어. 다 녹아버릴 거야. 이미 우주에 나간 순간부터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우주론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현재는 이 빅뱅 우주론이 가장 현재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둘의 차이가, 정상 우주론이랑 얘네들의 차이가 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얘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번 소개를 해봤던 거야, 책에 있길래. 그래서 어쨌든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빅뱅이 시작된 이유, 이걸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빅뱅. 자, 빅뱅이 시작된 이후로 우주가 계속 넓게 팽창을 할 거야. 엄청 넓게 계속 팽창을 할 거야. 팽창을 하는데, 이 처음 시기에 어떠한 물질들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현재 지구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행성들,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형성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구를 봐보면 일단 뭐 책상이든 의자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든 여러 동물들, 식물들, 결국에는 얘네들을 뜯고 보면 다 어떠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어떤 원자들로. 그래서 얘들을 잠깐만 지우고, 자, 원자. 자, 물질은 물질. 어떠한 물질들은 여러 가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여러 가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또 쪼개질 수 있는데, 이 원자는 전자, 그리고 원자핵으로 쪼개졌었죠. 이번 중학교 때 화학 시간 다 배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딩 때 원자핵은 또, 이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진다.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배웠을 거야.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인 거고, 여기까지가.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양성자와 중성자도 또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작은 단위가 뭐냐면 바로 쿼크입니다. 쿼크.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죠. 왼쪽에 22쪽 안에 쿼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쿼크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6가지를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여기 내가 소개하는 위 쿼크, 아래 쿼크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뭐 시험에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은, 쿼크
쿼크에는 6가지 뭐 위 쿼크, 아래 쿼크, 뭐 참 쿼크, 뭐 바텀 쿼크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에는 위 쿼크, 아래 쿼크가 있어요. 진짜 위에 있다 해서 위 쿼크, 아래 있다 해서 아래 쿼크예요. 그러면 위 쿼크랑 아래 쿼크가 어떠한 배합에 의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형성할 거 아니야.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차이는 얘는 플러스 1전하고 얘는 전하가 없었지. 그치? 전하가 없었지. 그러면 얘의 어떤 전하량에 의해서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전하량이 몇이냐면 플러스 3분의 2 전하라고 알려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양성자의 플러스 1 전하를 얘네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가 결합이 된 형태인 거야.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볼게. 위 쿼크 2개면 3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4. 그리고 아래 쿼크 1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3분의 3 돼서 1 만들어지죠. 1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 전하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위 쿼크 1개 그리고 아래 쿼크 2개가 결합된 형태여서 얘도 더해보면은 뭐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은 0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원자 핵을 만들고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이 되면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당연히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하면은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근데 여기서 쿼크보다 더 작은 단위 있잖아. 없어요. 쿼크보다 더 작은 단위 있잖아. 없고 쿼크랑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야. 그러면 뭐든지 간에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야? 작은 거 먼저 형성되고 작은 것들이 뭉쳐져서 큰 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주 초기에 형성되는 거는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형성이 되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는 전자랑 쿼크가 먼저 형성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랑 쿼크가 형성이 됩니다. 쿼크가. 그래서 이 시간이 대략 뭐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그러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초가 0.1초잖아요. 0.1초.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5승초면 0.00000000001이 되겠죠.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이 폭발에 의해서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쿼크랑 전자가 형성됐으면은 우주가 또 몇 초가 흘러가면서 조금 더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들의 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거랑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자는 무언가랑 결합이 일어나려면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자 핵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자 핵을 만들러 가야 돼. 원자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 중성자가 필요하니까 쿼크가 결합이 돼서 그 다음은 양성자랑 건져서 볼게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져. 양성자, 중성자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아직 전자는 그냥 사방팔방에 놓여있는 상태. 이때는 대략 뭐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폭발 이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흘렀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다라고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때 온도 뭐 참고로 말해보자면 중요하진 않지만 뭐 대략 100억 켈빈? 이때도 엄청 높죠? 100억 켈빈이면 아직은 우주 온도가 너무 높아. 근데 이제 대략 3분이 흘렀을 때 이제 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왔어. 3분 후. 빅뱅 이후 3분 후가 됐을 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기율표에 있는 수헬리의 분탄질산 그런 것들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헬륨만 만들어져요. 헬륨만. 그래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된 헬륨 원자핵만 만들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수소 원자핵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때에는 수소 원자핵도 존재하는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들어있는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물론 중성자 하나랑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수소 원자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수소 원자핵이 존재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 중요한 거, 3분 후 시기 때 중요한 거는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때도 아직은 원자핵이 형성된 요 단계까지만 간 거기 때문에 요 단계까지만 전자랑은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전자는 사방팔방에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온도가 아직은 또 높아. 온도가 이때가 10억 켈빈인데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경계가 크게 나눠집니다. 경계가. 자, 이 이후에 38만 년이 흘러. 38만 년 갑자기 확 뛰었죠. 38만 년 후가 되면은 얘네들 전자랑 원자핵이 이제 결합을 해야겠지 순서대로.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랑 전자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야겠죠.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핵이 있었다면은 주변에 전자 하나랑 결합이 돼가지고 이때는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이 경계를 기준으로 좌우가 크게 변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38만 년이 되기 이전 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들이 아주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 있는 형태야. 그러면 이때는 빅뱅 때 방출했던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빅뱅 때 방출했던 빛이 있을 건데 이 빛이 또 그대로 통과하면 좋겠지만은 전자가 아주 사방팔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통과했더라도 다른 전자에 부딪혀서 굴절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굴절 막 사방팔방으로 굴절이 돼요. 그래서 빛이 고지곳대로 통과하지 못해. 스트레이트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주가 조금 이제 빛이 통과해야 조금 밝게 보이고 투명하게 보일 텐데 얘는 빛이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 요 이전 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은 전자가 지금 주변에 사방팔방 놓여있는 형태는 아닌 거잖아. 그치? 물론 간간히 자유전자가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원자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떠한 전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빛이 방출된 거잖아요. 밖으로. 그치? 빛이 방출된 거기 때문에 빛이 방출됐다? 그 말은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 말은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투명하게.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 투명한 우주라고. 그래서 여러한 우주명 이름도 좀 알아둬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3분 후 이때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형성되었을 이 시기에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중요해요. 질량비.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분석을 했을 때 스펙트럼 이제 빛을 분석한 거거든요. 이제 빛을 분석을 했을 때 걔네들의 수소 질량비가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3대 1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3대 1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천문학적인 뭐 도구가 있는데 뭐 나사는 어디에선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얘를 뭐 빛을 분석을 했어.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 그 빛에 있는 성분에 수소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 몇 개나 10개.
수소가 12개 있었고 그리고 헬륨이 하나 찍힌 걸 본 거야. 이렇게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관측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소랑 헬륨의 개수비는 지금 12대 1이에요. 12대 1이고 아까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라고 했잖아. 질량비는 3대 1. 그래서 이 질량비랑 개수비의 차이를 한번 볼 건데 자, 양성자를 여러 개 그려볼게요. 양성자 6개, 7개. 자, 양성자를 14개를 그려볼게요. 자, 양성자가 14개이고 중성자가 2개가 있어. 이거를 이제 우주과학자, 천문학자들이 역추적, 현재 우주를 분석을 해가지고 역추적했더니 요 시기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배. 지금 양성자 14개 있어요, 여기. 14개의 중성자 2개의 비율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역추적을 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시기 때 양성자와 중성자만 형성되었을 이 시기에 그래서 이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4대 2다. 얘를 다시 쓰면은 7대 1이죠. 7대 1이다 라고 봤어요. 근데 요 시기를 지나서 요 시기가 되면은 헬륨 원자핵이 하나 형성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양성자가 원래는 14개였지만 2개가 결합돼서 뺏겼으니까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12개. 그래서 12개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된 헬륨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12대 1. 근데 수소 하나당 질량은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 하나지. 그러면 수소의 질량은 총 해서 12예요. 12. 근데 헬륨 하나의 질량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때문에 질량은 4야. 오케이. 그래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12대 4가 되면서 얘를 다시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3대 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와 개수비를 이제 말장난 시켜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 정리되는 거는 3대 1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봐.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는 3대 1이다. 라고 하면은 3대 1만 보고 동그라미 치면은 이제 말도들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개수비랑 질량비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까지 여기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아마 책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림에도 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개수비랑 질량비까지 다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잘 체크를 해 두어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 여기 포집해가지고 역추적을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온도 감소율 혹은 온도 증가율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 비율비를 이제 걔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역추적을 했더니 이론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값이 3대 1이었어. 근데 실제로 관측했을 때도 3대 1이 나온 거야. 실제로 관측했을 때도 3대 1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실제로 관측한 값이 같네. 얘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얘도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아까 첫 번째 증거는 외부 은하 관측했을 때 멀어지는 거. 멀어지는 거.
얘가 빅뱅 우주론의 우리 중3 때 배웠던 첫 번째 증거인 거고, 두 번째 증거가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이게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마지막 개념이에요. 얘가 보면은 빛이 통과를 했잖아, 그치? 빛이 요때 드디어 통과를 했어. 이 통과한 빛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최초로 방출된 우주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 최초로 방출된 우주의 빛. 그러니까 원래 이전까지는 이 불투명 우주 때는 빛이 방출되지부터 다 굴절됐는데, 이때는 딱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통과된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이때의 우주의 온도는 중요합니다. 3000켈빈. 3000켈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에 최초로 방출된 빛, 즉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000켈빈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때 방출된 빛이 3000켈빈인 거고, 얘를 현재 관찰하면은 약 2.7켈빈으로 관찰되거든. 얘를 현재 와서 관찰하면은 약 2.7켈빈으로 관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딩 때 빛을 파동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3000켈빈일 때 파동은 파장이 길면 이 파장 사이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 3000켈빈일 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2.7켈빈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높아. 파장이 매우 짧았을 거야. 이때 방출된 빛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매우 짧았을 거야.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죠. 38만 년 후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38만 년으로부터 몇백억을 지금 100억 정도 지나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팽창을 해왔어. 근데 팽창할 때 공간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 빛도 같이 팽창을 해요. 이거 팽창한다는 얘기는 얘가 같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요랬던 3000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현재에서는 얘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엄청 길게 관측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 파장의 온도가 2.7켈빈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3000켈빈으로 방출이 되었지만은, 이 방출된 그때 당시의 빛을 현재 와서 관측하면은 2.7켈빈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해 두어야 하고, 그러면 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책을 보고 한번 정리하고 쉴게요. 자, 책을 보면은, 자, 대폭발 23쪽에, 이것도 볼게, 23쪽에. 거기 보면은, 그 4번 동그라미, 헬륨 원자핵의 형성 보면은, 중요한 문장 나와있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 다음에, 요 투명한 우주 시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요. 이 모든 단어 자체가. 헬륨 원자, 수소 원자 형성된 거 38만 년 후라는 것도 중요하고, 3000켈빈이라는 온도도 중요하고, 현재에서는 2.7켈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다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그래서 요때 우주 배경 복사 또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얘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세 번째 증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로 빅뱅 이후에 현재 원자까지 형성된 과정을 봤고, 그래서 쿼커랑 전자 먼저 형성되고, 양성자, 중성자 형성되고, 원자 핵 형성되고, 전자 결합이 일어나면서 원자 만들어지는 거. 이 전체적인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고 나서 여기서 할게요. 25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이거 내가 표현한 그림이에요. 불투명한 우주랑 투명한 우주를 나타낸 그림이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직 전자가 결합이 되지 않아서 빛이 다 뿔들 막 반사되는 형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자가 원자 핵이랑 결합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빛이 통과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거 현재 하면서 파란색으로 그림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문제가 이 그림이 나타난 문제가 아쉽게도 이 책에는 없더라고. 나중에 문제 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몇 가지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잠깐만 아예 없는지 확인을 해볼게. 아예 없는 거 같네 여기서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문제 풀다가 몇몇 친구들이 질문하길래 그냥 한번 소개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책에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뭐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서 나와 있잖아. 그거는 우리 그냥 사람도 적외선 뭐 감지기로 지나갈 때 사람 몸이 빨간 부위도 있고 파란 부위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온도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약 2.7켈빈이라고 했는데 뭐 저쪽에서 관찰한 우주 배경 복사, 이쪽에서 관찰한 우주 배경 복사가 다 2.7켈빈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결국 평균 때린 온도인 거거든. 그래서 조금 온도가 더 차가운 거는 또 뭐 파란색으로 보일 거고 조금 더 뜨거운 거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좀 뜨거운 건 약 뭐 3켈빈에서 3.3켈빈 정도 관찰되고요. 또 차가운 거는 2.5켈빈에서 뭐 2.4켈빈 그 정도로 관찰돼서 그런 것들을 평균 때렸더니 대략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위에 있는 뭐 디테일 포인트 4번 동그라미의 맨 마지막에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약 2.7켈빈의 빛으로 관측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디테일 예제 1, 2번 빠르게 후딱 풀어봅시다. 답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이거는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 가에서 나의 과정은 대폭발 후 약 38만 년이 일어났을 때다. 아까 정리해놨었죠?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고,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해야 맞겠죠. 왜냐면 팽창하면서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OX 하면 되고, 2번은 가와 나 과정에서 빛과 물질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거는 다른 말로 빛이 통과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딘가에 굴절되지 않고. 그래서 빛과 물질의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맞아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우주가 투명한 시기는 가가 아니라 나이죠. 오케이,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 3, 4, 5, 6번 풀어봅시다.
된 것 같으니까 답을 불러볼게요. 자, 3번에 OXO, 4번에 원자핵, 그 다음에 5번은 나중에 먼저 A, 그 다음에 6번에 2, 38, 3000, 3대1. 다시 두 개. 38만 년 뒤 3000 켈빈 3대1. 그래서 5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맨날 애들이 틀려나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A는 B, 그러니까 양성자는 전자보다, 아까 전자는 일단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양성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양성자는 전자보다는 나중에 형성되었다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C는 D보다 C,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죠? 그치? 그래서 이거 맨날 애들이 문제 풀 때마다 가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수소 원자라고 해서 원자핵이랑 섞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보다는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해봤고, 그리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와 다름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은 A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뒤에 딱 문제가 몇 개냐? 1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뒤에 27쪽에 7번부터 13번까지만 이것만 풀고 끝낼게요. 앞본반에서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가지고. 거의 아니고 7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7번의 답은 빠르게 3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그 다음에 11번에 2번, 12번에 3번, 그리고 13번에 4번 하면 되겠는데 틀린 거 있나요? 나와서? 저는 틀린 거 있잖아. 9번이요. 9번? 오케이. 9번 말고 또 없는 얘들아. 10번이요. 또 있어요? 없으면 이거 딱 2개 하고 끝낼게요. 자, 9번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순서가 너무 잘 보이네요. 가에서 나이죠. 그러면 우주는 가에서 나로 변화했다. 기억은 맞고. 그다음 니은 은하의 크기는 이거는 우리 중3 했던 내용이잖아. 그치? 은하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은하의 크기는 안 변하고 우주의 크기가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은하의 크기는 가에서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가와 나 똑같아요. 은하의 크기는 변하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우주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치? 팽창이 덜 일어났던 시기니까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A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거 아까 있었던 보기죠. 양성자는 전자보다 나중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C는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D 전자는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용된다. 맞죠? 전자가 결합이 돼야 원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맞아서 4번입니다. 또 없죠, 그러면.